안녕하세요. HLB는 OS가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보가 안 되어 있지 PFS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신약 개발 회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 데이터가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보가 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신약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죠. 여기에 오늘 살펴볼 것은 PFS를 통해서 신약 허가를 받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시티닙이라고 인라이타라고 부르는 신약입니다. 최근 제약업계에 따르면 PFS가 OS를 대체할 수 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 만약에 PFS로 허가를 받은 약이 없었다면 OS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했지만은 PFS로 유의성을 입증해서 신약 허가를 받은 사례가 없었다면 HLB가 NDA를 준비할 수도 없었겠죠. 그리고 커빙턴에서 신약 허가가 가능하다라고 컨설팅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HLB가 가능성을 보고서 진행한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OS가 아닌 PFS로 신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악시티닙인데 2012년입니다. FDA가 진행성 신장암에 승인했다. 2차 치료제를 승인을 받았고요. 2005년 이후 7번째 VEGF 타깃 키나제 억제제입니다. HLB의 리보세나닙은 VEGFR이죠. 리세터입니다. 얘는 팩터고, 큰 틀에서 보면은 둘의 작용 기전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팩터를 타깃하느냐, 리세터를 타깃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2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으니까 1차 치료제에 반응이 없는 환자들이 2차 치료제로 바로 악시티닙을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FDA가 승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문위원회가 있죠. FDA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요게 1월 30일이니까 대략 2달 전이죠. 이때 만장일치로 악시티닙의 적응증 승인을 추천했다. 만장일치니까 뭐 거의 그대로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비슷한 작용기전 VEGF 억제제 수니티닙, 수텐도 있고 베바시주맙, 아바스틴도 있습니다. 친구들이죠. 같은 작용기전. 그 다음에 FDA 내부라고 모두가 다 입장이 같은 건 아닌데 자문위원회에서 만장일치가 나왔다라고 하지만은 일부 패널들은 치료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평균 무진행 생존기간 PFS가 악시티닙군이 6.7개월, 소라페닙군이 4.7개월로 악시티닙이 높게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소라페닙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 개선을 입증한 것입니다. 소라페닙은 기존에 사용되던 치료제, 기존 치료제 대비 PFS가 잘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냥 가짜약, 위약이랑 비교를 한 게 아니라 소라페닙이랑 비교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PFS가 6.7개월 대 4.7개월, P밸류는 0.05보다 작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했다라고 나와 있고 해저드 레이시오는 0.65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여 단계는 아까 봤듯이 2차고요. 자, 그 다음에 FDA에서 승인을 하면서 이제 위험한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알려줍니다. 뭐 위장관 출혈이나 치료받지 않은 뇌종양, 뭐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 이런 경우에는 복용을 금지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신장암 치료제로 파조파닙이라는 것도 있는데 보트리엔트, 이것도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볼 파조파닙도 PFS를 통해서 신약 허가를 받은 것이거든요. 자, 요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악시티닙이랑 파조파닙은 같은 적응증의 신약 허가를 받은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악시티닙이 신약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제 붙어서 병용요법으로 치료 효과를 검증하려는 그러한 임상 시험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HLB의 리보세라닙도 항사제약의 캄레니주맙이랑 병용요법을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건데 2017년에 악셀로론의 치료제랑 엑시티닙 병용으로 임상 이상을 했는데 요 실패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누구의 실패라고 봐야 되느냐, 바로 달란터셉트의 실패입니다. 악셀로론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 달란터셉트거든요. 요거랑 방금 우리가 PFS로 허가를 받았던 악시티닙이랑 병용을 했는데 여기 실패한 겁니다. 자, 여기 1차 종결점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엔드가 종결이잖아요. 포인트, 점. 영어 그대로 번역을 해서 1차 종결점이라고 해서 와닿지가 않는데 요게 그냥 1차 지표입니다. 그래서 1차 지표 미충족으로 개발 중단 선언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 임상 이상 결과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은 악셀로론 파마가 자사가 개발하고 있는 게 바로 달란터셉트인데 요거랑 지금 신장암 표적항암제로 허가를 받은 엑시티닙이랑 병용 투여를 해서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 이상을 진행했는데, 자, 1차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PFS였는데 요거가 연장하는데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었다. 자, 어떻게 결과가 나오면은 만족스럽지 않은가? 자, 먼저 환자들을 대상으로 구분을 합니다. 엑시티닙이랑 위약을 투여받은 집단, 그리고 엑시티닙이랑 달란터셉트를 투여받은 집단. 자, 뭘 비교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겠죠. 위약이랑 달란터셉트를 비교하는 겁니다. 엑시티닙은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엑시티닙 단독으로 쓴 거랑 엑시티닙이랑 달란터셉트를
병역 투여한 거랑 비교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쪽이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달란터세트랑 엑시틴이 같이 쓰면은 효과가 좋다라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임상시험을 해본 건데 131명이니까 반반 나눴습니다. 61명이 엑시틴이 위약, 58명이 엑시틴이 달란터세트,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PFS가 어떻게 나왔느냐, 달란터세트가 6.8개월, 위약 병용 환자가 5.6개월이 나왔는데, 아마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고 한 거 보니까 P밸류가 높게 나온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자, 다른 주요 세컨더리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 요게도 이제 전시적 하암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들의 PFS를 봤는데 8.1개월 대 7.0개월로 1.1개월 증가했다. 자, 이것도 뭔가 만족스럽지 않게 P밸류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 최종적으로 악셀로론의 최고 경영자 CEO죠. 하비 데이블이 말하기를 항 VEGF 치료를 받고 있는 신장세포암 환자에게서 달란터세트를 병용했을 때 효과가 증대되게 기대했지만은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고 말았다. 여기 보면은 지금 6.8개월로 더 높죠. 1개월. 여기도 마찬가지로 1개월이 더 증가했지만은 P밸류가 만족스럽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상 2상까지 해보니까 3상까지 안 가고 여기서 이제 효과가 낮은 것 같다. 그래서 달란터세트를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파이프라인, 뭐 루스파터셉트 같은 게 있으니까 이런 쪽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2상에서 미끄러졌는데 2상이 가장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가장 높고 2상을 거쳐서 3상까지 가면은 오히려 이제 난이도가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임상 2상에서 대부분 이제 떨어지게 되고 2상까지 통과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임상 3상은 2상보다 난이도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궁금해질 수 있는 게 1개월은 좀 불안하구나. 악시티닙은 소라페닙 대비 PFS를 얼마나 연장시켰을까? 2.6개월 연장시켰습니다. 3상 임상시험의 이름이 악시스 연구 결과인데 여기에서 2.6개월을 연장시켰고 질병 진행 위험을 34% 감소시켰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여기서 봤죠? HR이 0.65였습니다. 1 빼기 0.66 하면은 34% 나오죠. 그래서 해저드 레이시오가 0.65였다. 여기 보면은 빼보면은 여기는 또 2개월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2.6개월이라 되어 있고 6개월 정도 차이 나는데 저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정보가 살짝 다른데, 여기는 일라이타, 악시티닙의 설명을 VEGFR 1, 2, 3 이것을 저해한다고 되어 있죠. 요것도 리세터입니다. 근데 아까 봤던 또 뉴스기사 보면은 VEGF 타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면은 VEGFR 1에서 3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HIV 리버세라닙은 VEGFR 2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작용 기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세터에 작용하는 거. 여기 메커니즘 오브 액션은 작용 기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 들어와서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면은, 자, 여기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PFS죠. 악시티닙이 6.7개월, 소라페님이 4.7개월에서 이거 두 개 차이 2개월이죠. 그래서 6.7개월, 4.7개월 해서 2개월 맞습니다. 그리고 앱스트랙을 보면은 VEGFR 리세터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리세터도 맞습니다. 뉴스 기사들도 미세하게 조금씩 틀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로우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정리를 하자면은 악시티닙은 6.7개월, 소라페닙이 4.7개월에서 2개월 차이가 나죠. 그리고 악시티닙은 VEGF 타겟이 아니라 VEGFR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리세터 타겟이고요. VEGFR2도 들어가니까 리버세라닙이랑도 작용 기전이 똑같다. 이 부분에서는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작용 기전 표적 항암제들이 그렇듯이 역시 악시티닙도 면역 항암제 파트너로 주목받는다, 이렇게 뉴스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표적 항암제랑 면역 항암제 같이 쓰면 효과가 좋죠. 그래서 2019년에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라이타가 키투르다랑 같이 병용으로 진행성 신세포암 1차 치료제 신속 심사가 들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머크랑 화이자가 공동 개발한 면역 항암제 바벤시오랑도 병용으로 유럽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에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같은 걸로 미국에서도 신속 심사 중이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는 일라이타, 엑시티닙이 바로 PFS를 통해서 신약 허가를 받은 사례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